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020년 6월 11일 월요일 땡땡땡땡 지나서 벌써 목요일입니다. 불목입니다. 월화수목금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죠? 무의식적으로 살지 않고 난 의식적으로 살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거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초를 누르고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행동할 때는 무의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는가? 옌스 페르스터 지음 장혜경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사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에 자동 조종 장치가 있다는데요. 스스로 하고 싶어서 미치게 만드는 법입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들어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스스로 통제할 줄 안다는 것은 작은 기적이다. 내 어린 시절은 아무것도 없었다. 1960년대 없었던 것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요새 해빙의 있다주의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책은 많았다. 오, 책은 많았어요. 독서는 유일한 구원이었다. 5살짜리 꼬마가 책을 줄줄 읽어도 아무리 천재라고 감탄하지 않았다. 나 역시 어릴 때부터 신나게 책을 읽어댔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책은 매키 시리즈인데, 착하게 생긴 고슴도치가 친구들과 온갖 모험을 하는 만화였다. 산과 정글, 바다, 하늘을 나는 양탄자. 매키에겐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이 있었다. 네, 맞네요. 어느 날 나는 엄마를 따라 시내로 갔는데, 드라이 슐레거 서점에서 거기서 노는 걸 참 좋아했대요. 엄마의 입에서 드라이 슐레거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 눈빛이 반짝반짝거렸다. 강아지 같죠? 강아지들, 우리 강아지 저희 이사벨이 그러거든요. 앉아 있는데 제가 먹을 걸 딱 꺼내요. 그러면은 부시럭 소리가 나자마자 바로 어디선가 튀어오는데 굉장히 빨라요. 번개요, 번개. 똑같죠? 서점 주인은 지금까지 매키 시리즈 책을 한 서가에 모아두었다. 멀리서도 보였다. 어떻게 서점 한 곳에 저렇게 많은 매키 책이 있을 수 있을까? 저 중에서 한 권만 사줘도 너무 행복했다. 홀린 듯 매키 서가에 서 있는데 엄마가 동화책 한 권을 들고 왔다. 옌스, 이것 좀 봐. 정말 재밌겠다. 매키 사주면 안 돼요?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좋은 책이 아니야, 옌스. 이 동화책 사자. 엄마가 약속할게. 분명 너도 좋아할 거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의 말이 진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더 분명히 내 의견을 밝혔다. 엄마가 벌컥 화를 냈다. 그럼 아무것도 사지 말고 그냥 집에 가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매키의 게으름뱅이 나라를 획 낚아쳐서 동생의 유모차로 달려가 책을 유모차의 발판 밑으로 쑤셔 넣었다. 동생 울리가 칭얼거리며 버둥거렸지만 턱을 쓰다듬으며 뽀뽀해주자 진정이 되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다. 딸내미를 만들었네요. 도둑으로, 그죠? 가게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반쯤 갔을 때 울리가 발버둥을 쳤고 그 바람에 매키잭이 떨어졌다. 매키의 게으름뱅이 나라. 땅바닥에 놓여있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실망을 담은 시선, 멍한 표정. 그리고 욕을 퍼붓고 또 퍼부었다. 나를 질질 끌고 갔다. 어디로? 서점으로. 그 책을 주인한테 직접 돌려주며 큰 소리로 똑똑하게 책을 훔쳤다고 털어놓고 앞으로 2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노라고 맹세를 하라고 했다. 선물로 주겠다는 서점 주인의 호의도 단호하게 거절한 엄마죠. 대단하시다. 세상이 무너져도 2번 다시 매키 책은 사주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대요. 수치심과 분노로 울었다. 하지만 큰 교훈을 얻었다.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구나. 앞으로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참고 다른 방법으로 얻을 궁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경험은 흥미진진한 것도 아니었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심리학을 연구하는 나 같은 학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 자기 통제는 직접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충동을 억제하며 더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욕망을 누르고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일까? 아, 네, 맞네요. 그러네요.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 시절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던 행동과 결정을 순식간에 내린다. 그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라. 실제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기적이니까. 네, 맞습니다. 온갖 유혹에 맞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날씬해지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에 제과점에서 생크림 케이크를 보아도 의연하게 행동하려 한다. 파트너와 장기적인 관계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인간을 만나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공격적인 행동이 더 간단하고 더 즐거운 선택일 때도 평화롭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 이럴 때 심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어떻게 우리의 심리적 행위를 평가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런 자동 조정 장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잘 산다고 말할 때에도 실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또 항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기억을 잊을 수 없고 때로는 고민을 지나치게 많이 하거나 딴 생각에 정신이 팔려 일을 시작해놓고도 나아가지 못한다. 논문을 틀림없이 제출하겠노라. 눈을 반짝이며 약속했던 학생이 기한을 지키지다 못해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연거푸 사과를 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인가? 우리 모두에겐 약해지는 순간이 있고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른다. 사탕 한 봉지를 한꺼번에 다 먹어치우거나 사람 좋은 신사가 미소 지으며 내민 담배를 덥석 받아든다. 지난밤에는 사랑의 맹세를 했는데 눈을 뜨자마자 헝클어진 이불 속에서 후회로 몸을 뒤척인다. 왜 우리 입에선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왜 내 손은 내 뜻과 달리 움직이는 걸까요? 왜 우리는 지나간 문제나 사건을 씹고 또 곱씹는 걸까요? 왜 일을 계획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의지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연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자랑하는데 언제라도 무의식적인 자동 조정 장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체와 비교하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심리의 자기조절은 많은 측면에서 인체의 자기조절과 흡사합니다. 폐는 적당량 공기를 흡입하며 심장은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며 제할 일을 하고 저절로 정상 체온이 유지됩니다. 아파봐야 몸이 말을 듣지 않아야 비로소 평소 내 몸이 얼마나 작동을 잘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신체의 자동 조절 기능이 문제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개인의 체질, 면역 시스템, 유전적 조건, 몸 자체에 깃들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둘째, 이런 자동적인 순환을 외부에서 방해하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에 두 가지 요인이 작동하는데 내부의 과정과 외부의 과정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긍정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크리스탈은 왜 저럴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는 심리적 자기 조절에도 해당됩니다. 우리의 약점, 그리고 강점, 그리고 환경이 우리의 잠재력을 키우거나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와, 이 책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는데요. 나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알려고 알면 알수록 이 깊은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이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이 무한한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자, 세 번째 프레임에 이런 게 나와요. 심리라는 세계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돈대요.
시간이란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하지만 시간은 심리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심리학 그 자체래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갈 때도 있고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갈 때도 있습니다. 어제 시간 진짜 길던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즉 동기와 관련하여서도 시간은 무척이나 다양한 기능을 해요. 예를 들면 친구와 운동을 같이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치자. 계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길까? 아니면 내일? 그도 아니면 다음 주? 실천에 옮길 수 있나? 우리가 우리의 시간에서 멀어질수록 시간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의 동기는 항상 같을까? 아니면 목표에 거의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는 걸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고 투덜대죠. 하지만 과연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 이를 추진하고 노력을 끌어모으고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독려하는가? 시간 압박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 시간의 효율적 관리는 뛰어난 자기조절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잘 나누어 써야 하는데 이 몰입이라는 중요한 엄청난 즐거움이 있어요. 나는 따분함을 작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대요. 지나치게 단순한 일과 아무 변화도 없이 반복되는 일상,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뿐. 따분하다는 것은 시간이 멀리 있으며 시간을 죽인다는 뜻. 시간을 죽이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는 뜻. 심리학자 캐럴 산소네는 인간이 노동을 할 때 적어도 그 노동에 참여하고 조금이나마 그 노동에 책임을 진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이 아닌 내적으로 동기를 느껴야 하는데 일에서 나오는 다른 요소 때문이 아니라 그 일 자체의 재미를 느껴야 되죠. 외적인 동기란 경제적인 이득, 타인의 칭찬.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행위 자체에도 노동의 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외부에서 던져준 단조로운 노동을 정말로 창의적인 방법으로 달콤하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감자칩의 모양을 검수하는 공장 노동자들은 자진해서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내고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높였다, 늦췄다 하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재미있는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다. 미국 감자칩 공장에서 유행하는 국민 스포츠가 하나 있다.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얼굴을 닮은 감자칩을 찾는 것이다. 따분하던 노동이 얼마나 변화무쌍해질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 결정을 짓는 것은 스스로 그 일을 흥미롭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따분함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요. 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참 재밌죠, 여러분? 정말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몰입이 나옵니다. 목소리 자체가 다르죠? 제 목소리 알아보거든요? 알아보는데 오늘은 아주 더 통통 튑니다,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몰입은 창의적인 일을 할 때만 경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까요, 과연? 기분이 중요해요. 어떤 문제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이 가는지 오는지 잊어버릴 수 있으려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옳다는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기분은 무엇보다 각자의 자기 조절 포커스에 맞는 일을 하고 있을 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리더라면 저 사람이 어떤 것에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을 할 때 기분이 좋아 보이는가 그런 것도 알아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기억은 거대한 연상의 망이다. 우리가 체험한 모든 것이 그곳에 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그 모두가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기억의 흔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치 휴대전화의 배터리와 같다. 펌프라는 단어를 소금이라는 단어를 읽은 후에도 찾아낼 수 있다. 그 말은 기억 어딘가에 펌프도 저장되어 있다는 뜻. 하지만 소금을 읽은 다음에는 수프가 펌프보다 더 활동적이어서 더 빨리 읽을 수 있다. 연상들이 서로를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활성화는 빈도와 시간적 근접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데 활동적인 것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한다. 소금과 후추라는 개념을 더 자주 결합시킬수록 소금이 활성화된 다음에 후추를 더 잘 읽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브라질 사람처럼 어린 시절에 흑후추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소금이라는 단어를 본 후에도 후추를 활성화시키지 않는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 생각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라.
그러면 그런 연상망은 행동의 멋진 기반이 될 수 있다. 아리 크루글란스키와 동료들은 행동과 목표 역시 단순한 생각처럼 기억에 저장된다고 보았다. 다정한 가정은 난 좋은 아빠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머릿속 어딘가에 저장할 것이다. 그럼 공장주는 우리 공장을 키울 거야 라는 생각이 저장되어 있을 것이다. 크루글란스키는 목표들이 일종의 위계질서를 형성해 저장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원하는 목표 상태는 목표 달성의 수단들 위에 배치되어 있다. 와, 너무 신기한 생각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문득 났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한의사셨는데 자제분들이 9남매예요. 근데 세 번째인 우리 엄마가 생태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닭을 보니까 알을 계속 낳거든. 그래서 그 닭의 뱃속이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번 갈라볼래? 이래서 가르게 됐대요, 배를. 그랬더니 이 아이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알을 낳아야 한다. 알을 낳아야 한다. 알을 낳아야 한다. 이런 생각에 알이 큰 알부터 작은 알까지 자그마하게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대요. 너무 신기하죠? 네, 맞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식역하 점화에 도달했다. 바보들의 심리학을 읽은 독자라면 알고 있을 텐데, 점화는 활성화란 뜻이고 식역하란 의식의 문턱 아래라는 의미이다. 한 실험 참가자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있다. 모니터에서 무작위로 위에 아래 오른쪽 왼쪽에 빛이 번쩍이며 나타난다. 그런데 그 빛은 사실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실험 참가자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모니터에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럼에도 그 단어들은 기억의 흔적을 활성화했다. 예를 들어 남성이라는 글자의 빛이 모니터에 나타났다 사라진 후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을 보여주면 실험 참가자는 수학처럼 남성과 관련된 단어를 더 쉽게 읽었다. 최근에는 이 방법을 자기조절 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념 대신에 목표를 식역하로 점화하는 것이다. 컴퓨터의 식역하로 경쟁이나 출세처럼 성과의 목표와 관련된 단어들을 보여주면 우리의 기억은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심적 상태, 집중해,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 등등을 갖추게 된다. 그 사이 목표의 무의식적 활성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산더미를 이룬다. 네, 이런 무의식적으로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굉장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지식 측정 문제를 풀게 하면서 각기 어머니 혹은 친구들을 떠올리겠다. 예상대로 어머니라는 글자를 먼저 본 사람이 친구라는 글자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린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 말은 우리 기억에 있는 사람들도 특정 목표와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들의 생각에 맞게 목표 추구의 수단을 활성화하고 행동한다. 그런 방법을 자기 암시에도 써먹을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시험 치기 전에 엄마를 떠올리게 하면 정말로 시험 성적이 올라갈까? 이건 진짜 흥미진진하죠? 어쨌든 나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람들, 그런 내 모습을 보면 기뻐할 사람들을 상상한다. 요즘엔 친구들도 그런 자리에 자주 초대한대요. 예전에는 부끄러워서 피했던 일인데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호의적인 다정한 얼굴이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도록 도와준대요. 나처럼 한번 해보라. 강의나 중요한 자리에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불러보라. 질책만 해대는 불평꾼의 얼굴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부추길 뿐이다. 장소 역시 자동 점화 효과를 야기시킬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만 떠올려도 자동적으로 목소리가 낮아지고 노인을 떠올리면 자동적으로 걸음걸이가 느려진다. 암스테르담이라는 글자를 점열했더니 실험 참가자들의 창의력이 높아졌다. 물론 그 사람들이 암스테르담을 창의적인 도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정 목표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지 아세요? 물론 많겠지만 여기에 아주 제가 확 끌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정이 강한 사람이 성공한다. 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바로 옆방의 론 프리드먼은 나의 멋진 방을 부러워했다. 자기 방은 더 작고 프린터도 에어컨도 없다고. 그 방에 창문이 없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했다. 아, 내 방에. 바로 우리 방 옆에서 쓰레기 압착 작업을 하는데 냄새는 물론이고 그 끔찍한 소음 때문에 창문이 있는 방의 동료들이 다 죽어간다는 것이었다. 론의 정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여성 학자와 방을 나누었어야 하는데 그 여성이 상당히 똑똑하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한참 전부터 호기심을 갖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와 나와 같은 시기로 부임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넓은 독일이 그리웠다. 부모님의 집에서 내려다보면 암소떼를 거쳐 더 멀리 중부 독일 운하까지 훤히 보였다. 와, 멋지다.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런데 이따위 동굴에 갇혀 있어야 하다니. 독일 같으면 고발 프로그램에 직원 학대 명목으로 고용주를 고발하고도 남는데 말이다. 와, 독일 엄청나네요. 그 여성 동료가 성격이 괴팍하면 어쩌지? 론은 그녀가 이스라엘의 예일, 클라 밑에서 연구를 했고 그 후 뉴욕 대학으로 건너왔는데 멋진 아이디어. 날카롭고 무자비한 비판으로 전체 교수진은 물론 그녀의 담당 교수 야코프 트로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노라고 감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모든 일이 대형 사고 같았다. 나한테 그녀하고 방을 같이 쓰겠냐고 물어볼 수는 없었을까? 마침내 그녀 니라 리버만이 나타났다. 등선화를 신었고 위험이 넘치는 자세. 짧은 인사를 마치자 그녀는 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몇 통 쓰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우리에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좋아하거나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우정을 택했고 그것은 지금껏 내가 경험한 아주 멋진 우정이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우정을 나누는 한 사람 크리스탈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 사람의 무의식적으로 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하는 거에 따라서 목표가 달라진다 합니다. 멀리 있는 목표는 추상적으로, 그리고 가까이 있는 목표는 구체적으로 저장한다. 멀면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인간 사고의 틀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언젠가부터 우리는 먼 미래의 것을 모조리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똑똑한 CEO들이 하나같이 10년 뒤를 휘황찬란한 장밋빛으로 보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멀리서 보면 다 장밋빛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오히려 평소에는 무서워서 못했던 일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도 한다. 이때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네요. 이 책의 맨 앞에서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해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사랑받기 원하며 실수를 저질렀을 때 부드러운 방식으로 비판받기 바라고 때로는 단념하고 싶고 웃고 싶고 울고 싶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고 싶다. 나의 목표를 지원해주는 사람, 나의 목표에 함께 도달하거나 적어도 함께 시작해주는 사람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책 너무 좋아요. 이 책은 참 따뜻한 심리 책이에요. 약간은 아파야 하는 것도 다 인정하는 책. 마음의 작전 타임을 잘 활용하라는 순수한 오빠 같은 책. 자, 어제 제가 우리 책추남에서 스마티스트 MBA 수업을 처음 받고 왔는데 참 좋은 오빠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 코코치님, 그리고 제일 좋은 대표님, 임 대표님, 우리 팬소닉의 임 대표님, 다들 너무 마음이 순수하시고요. 먼 미래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순수한 장밋빛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칭 임 소장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 만난 인연 참 소중하게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주 채널 기적방송국에서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 축복, 감사를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출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